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초라든가 연말이 되면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뭐 전망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경제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 중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는 여러분께서 좀 알면 아주 좋은 변화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라든가 내가 1주택자인데 다른 지역에 만약에 1주택을 매입을 하게 돼도 그냥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겠다. 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자 먼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중에 요즘 이제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 요즘도 뭐 잊혀지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가 시행이 된다. 자,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가 그 이제 다세대 다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 매입 시에,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하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이어야 되고요. 또 임차인 자체가 생애 최초 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24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이제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추 청약 시에도 이거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임차인들은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바뀌고요. 그런데 이제 추후 만약에 또 이제 주택을 매입하잖아요. 예,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데 그때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지방세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이제 국회 통과 전제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주택 임대 사업자 중에서요. 예, 주택 임대 사업자 중에서 지금 역전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유기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등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시고 구청에 등록하시고, 예, 이런 분들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에 한해서 24년도에 한해서 소형이나 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시키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얘도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 지방은 2억. 그 다음에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는 양도가 가능하다.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가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태료가 적용 없이 양도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가태료에 대한 부분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처음에 취득세 감면, 뭐 85%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다시 좀 토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채널 내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공공 매입 단가도 좀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건설임대 3만 5천 가구, 매입임대는 이제 23년도보다 많은 이제 4만 가구 플러스 알파, 이제 구축은 5천 가구에서 1만 세대 이상, 예, 전세임대는 또 4만 가구 해서 전체적으로 11만 5천 가구 이상을 좀 공공임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대출을 보면 이제 버팀목 대출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용을 하시는데 청년이나 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에서 3억 원으로 좀 확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지금 확대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1.5%에서 2.4%로, 예. 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이나, 예, 출산가구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3년 1월 1일 이후에 추생아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인이던 뭐 혼인을 안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무주택 가구 대상의 저리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을 하는데 보증금은 이제 5억 이하. 예, 보증금은 5억인데 수도권 외지역은 4억이고요. 한도는 3억까지. 예, 금리는 상당히 쌉니다. 1에서 3%포인트. 그래서 기간은 언제예요? 4년 동안. 왜 4년이냐? 우리가 보통 전세라는 거는 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2+2. 예,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1에서 3%의 아주 저리로 좀 쓸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책 모기지론이 나오면서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 주담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포함해서 약 한 35조 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서민 출산가구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겠다. 얘는 지금 주택가액도 9억 원 이하. 많이 늘어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부부 합산 1억 3천 이하. 또 대출 한도는 5억. 또 금리는 1에서 3%. 그래서 요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용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무조건 이용하시는 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뭐 규제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년 보유 요건이 있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내가 플러스 1주택이 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들 1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그냥 1주택으로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냐.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데 생활인구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죠. 세컨드홈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주택에 주택 한 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그냥 1주택자로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냐. 재산세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내가 1주택 갖고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 갖고 있으면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그냥 보겠다라는 거죠. 1세대 1주택으로. 자, 그 다음에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예, 종부세도 1주택 갖고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 갖고 있으면 그냥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도 1주택 갖고 있고 얘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3년 지나서 매도해도 그냥 1주택으로 인정해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주택가액에 대한 이제 디테일이 나오겠죠. 요건 제가 추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오는 대로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보면요. 요게 이제 건축비가 상승이 예상될 걸로 제가 예상했던 건데,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역시 제가 그때 한번 채널 내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워낙 건축비 상승 요인이 큽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1년 유예됐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건설사들이나 시행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인허가 받는데 사실은 1년 더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년 유예되긴 했지만 또 25년도에도 좀 더 유예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요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 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 사업을 좀 가속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3기 신도시에 24년도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좀 추진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타 신도시 공급을 좀 가속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사전 청약 받은데 지금 말들이 많죠. 예, 사전 청약은 먼저 받았는데 본 청약이 미루어지면서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에 항상 모이잖아요. 항상 이게 총회를 합니다. 이게 오프라인 총회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맨날 사람 다 모여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하여 빠르게 좀 정비사업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비사업을 할 때 21년 8월 이전에는 무조건 오프라인 총회였죠. 예, 그런데 21년 8월부터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만 예, 제한적 허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허용해서 좀 사업을 빨리 단축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지금 정비사업에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될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지금 완화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PF 시장 같은 경우가 요즘 이번에 모 건설사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PF 시장도요, 원래는 22년 말에 발표한 거는 50조 플러스 알파를 이제 그 PF 쪽에 이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에 맞춰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적으로 좀 확대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24년 상반기 중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까지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4년 3월 달에 시행 예정이다.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죠. 이거는 24년 4월 달에 올해 이제 시행이 되면 아마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선도지구는 아마 한 내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한시 연장. 예.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지금 양도세 중과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있는 데가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이 남아 있었잖아요. 남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23년 5월 달, 그 다음에 24년 5월 달, 이 지금 중과 배제가 지금 연장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제가 저희 채널 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차례 이제 연장 내지 폐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예, 이것도 내용에 나온 거고요.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원생활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주택이 되더라도 부담이 좀 덜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들, 예, 등록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은 LH나 이쪽을 통해서 좀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 부동산 쪽으로 이제 바뀌는 내용들은요. 제가 항상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풀이를 해드려서 제가 채널 내에 항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